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 조건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 수당 등을 지급하고 노동상권보장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며 고용주에게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상형 유토피아에서는 환자가 생기면 극진히 돌봐주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약이든 음식이든 무엇이든 줍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경우에는 간호부가 옆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기분을 돋궈주며 증상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처치를 해줍니다. 그러나 불치병인데다가 질병이 극심한 고통을 계속 일으키는 경우에는 신부들과 공무원들이 찾아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당신은 정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는 귀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고 당신 자신에게도 짐이 됩니다. 사실 당신은 실제로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계속 병균을 기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활이 비참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 왜 죽기를 주저합니까? 당신은 고문실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왜 탈출을 해서 더 좋은 세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럴 생각이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해방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망은 상식일 뿐입니다. 또한 신부는 하느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부의 충고에 따르는 것은 경건한 행위입니다. 생명윤리의 입장에서 이런 권고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상향이라고 부르는 말, 유토피아의 출처가 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그려지는 미래 사회입니다. 단순히 안락사를 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이상향에서의 윤리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거리입니다. 그래 다음 부분을 알아봅시다. 환자는 이러한 권고를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굶어 죽거나 또는 수면제를 먹고 고통 없이 비참한 상태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어서 만일 환자가 살기를 원하면 누구나 전과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돌봐줍니다. 공인된 안락사는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신부나 공무원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자살을 하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할 권리는 박탈당하여 시체는 아무런 의식 없이 연못에 던져버립니다.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인간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인문학이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위협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시대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영국의 근대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통해 과학의 실용적 위력을 강조하였고, 프랑스의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는 진리의 절대 부동의 토대를 찾는 급진적 학문 이념을 통해 기존의 모든 지식과 학문, 전통과 관습을 부정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문학의 위기는 과학에 대한 과도한 신뢰와 그 신뢰에 대한 일부 과학 공동체의 잘못된 반응에 상당 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과학주의 신봉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독특성을 인정하는 세계관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나아가서 과학적 세계관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이나 뇌과학 등에서 인간의 행동과 마음에 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 성과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 해석에 언론의 과장이 더해지면 과학으로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모두 설명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호르몬이 그런 것입니다. 도파민, 페닐에틸아민, 옥시토신 등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매우 높은 수치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호르몬의 장난일까? 사랑의 호르몬을 먹으면 사랑을 하게 만들 수도 있나? 대단한 발견처럼 들리지만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호르몬만으로 사랑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물 존재와 달리 가치론적 의미론적 차원을 갖습니다. 인간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는 과학의 단선적 시각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물질적 차원을 드러낼 뿐입니다. 인문학은 인간 존재의 다층성과 다면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늘 밖으로 대상으로 향하는 과학과 달리 인문학은 안으로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반성적 학문입니다. 인문학은 주변 세계와 관련하여 자기를 인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완성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철학, 문학, 역사, 종교, 예술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자기 이해를 풍요롭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1세기 과학기술 사회에서 인문학의 역할이 더욱 요구됩니다. 인간 존재와 삶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통해 과학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위험을 예방하며 과학기술과 인간 존재의 가치가 조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역할입니다.